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득 공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13월에 월급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지만 잘 챙기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권희중 투자자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연말 연초가 되니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예, 일단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기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네. 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급여소득이라는 부분, 두 번째는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는요?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말 그대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네. 법인이랑 비교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매출액이 110조가 나왔는데 그 110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 영업비용, 영업의 비용 이러한 것들을 다 제하고 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물론 이 당기순이익도 세무조정을 거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그 세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소득공제도 이런 것처럼 본인의 소득에서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본인의 세전 총 연봉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는 걸로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본인의 과세표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적은 경우도 많고요. 네. 또 그래서 그 결과로 돌려받는 금액도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에 4대 보험까지 포함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또 많은 직장인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요. 국세청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월급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막상 실제로 내는 세금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매년 느끼는 거지만 공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자, 연말정산의 자세한 사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www.koreatax.org 함께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저랑 비슷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1살 정도인 가장이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총 급여는 세전 연봉을 의미하는데요. 4천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근로소득 공제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매출원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1,225만 원을 제외한 2,775만 원부터 이제 소득공제를 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 공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정산 대상자 가족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기본공제와 바로 뒤에 나오는 추가공제는 네. 합해서 인적공제라고 많이 하는데 배우자가 2명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부모님의 나이를 더 속인다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한 가정 내에서 소득이 더 높은 분이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 좀 이런 인적공제를 좀 몰아주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아버지가 소득이 더 많을 경우에는 아버지 쪽으로 몰아주는 게 낫겠죠. 예, 배우자를 입력을 하고 네. 30대 중반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만 60세를 넘으셨을 가능성도 높지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두 분 다 소득 활동을 하시고 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는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부모님은 일단 제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가 한 명 있다고 했으니까 자녀 한 명을 하게 되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기본공제에서는 1인당 150만 원씩 다 공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그래서 꼭 반드시 같은 집에 살면서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네.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서만 가족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다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동생, 처남, 처제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 예. 그다음 추가 공제 부분 보실까요? 예,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라는 그런 항목인데요. 네.
앞에 보신 것처럼 부모님이 만 60세 넘으시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한 명이라던가 두 명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부모님이 만 70세가 넘으셨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공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장애인입니다. 네. 보니까 암이나 중풍 등 중병 환자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예. 예.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네. 그런 분들이라던가 그 외에 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소득공제가 되고요. 중병 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장애인 등록증을 끊어주면은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 흔히 암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그 중증 환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병원비를 이제 경감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법상이랑 좀 약간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장애인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비라고 해서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이 또 공제가 됩니다. 네. 예, 제가 앞서서 자녀가 한 1살 정도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명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공제 혜택이 많은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인데요. 보니까 국민연금도 있고요. 퇴직연금 소득 공제가 있어요. 예. 어떤 개념인가요? 보시는 것처럼 본인 연봉 대비해서 물론 뭐 실제 납부금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는지 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무원 연금에 얼마를 냈는지를 계산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퇴직연금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하셨나요? 네, 저는 가입해서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DC형인지 DB형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DC형으로 가입을 아, 했거든요. 그렇죠. 예. DC형 같은 경우에는 그 운용 책임이 이제 다 근로자한테 귀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이제 뒤에 자세하게 다룰 연금저축이라는 상품과 이제 합산해서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추가적으로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해봤지만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에 추가적으로 더 돈을 납입하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연금저축에 이미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꽉 채워가지고 다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퇴직연금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또 연금보험료 항목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영업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영업 외 비용인 특별 공제와 그 밖의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